아,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아, 또 이렇게 5월의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뭐 5월달 뭐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3월달 이제 여기 보시면 3월 19일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엄청난 많은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도록 하는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할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 정보라는 건, 뉴스에 나오는 정보라는 건 이미 이제 내 눈에 보였을 때는 정보가 아니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잡소리밖에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내가 몰랐던 사실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는 사실 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좋은데 긍정적으로, 나쁜 소식은 불안하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모든 뉴스들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 연준의 이제 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잠시 이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됐는 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인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요거는 뭐 말하는 그 사람의 입김에 따라서 뭐 별거 아닌데도 시장은 엄청난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이건 좀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뭐 어찌됐든 마이너스 금리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더나의 이제 백신, 뭐 임상 결과가 좋다, 뭐 이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다음 날 이제 뭐 꼭 그럴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든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갖고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스탁옵션을 처리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어찌됐든 이제 슬슬 이런 부분에서 갖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올 때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이 움직일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크게 관심 가졌던 거는 이제 모더나의 이제 백신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 이 사람의 이제 행보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전염병에 관한 이런 부분에 갖고 약간의 이제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방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다 빌 게이츠 이 사람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이제 뭔가 이제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갖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그 역량에 있어서는 이 빌 게이츠 횡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아가고 뭘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야기하는 거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현재랑 과거의 뉴스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 일괄적으로 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무역 전쟁이죠.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책임론을 계속 이제 부과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뭐 이런 게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요번에 이제 11월 달그 대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또 많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 이제 전염병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서 뭐 계속 이제 뭐 조금씩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뭐 집단 감염이 군데군데 생기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초기에는 컨트롤이 힘들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막 그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화도 하고 뭐 이제 공장도 돌리고 뭐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또 다른 악재가 생긴 거예요. 이 악재가 뭐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뉴스나 정보는 그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온 그대로를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지금 봤다고 해서 바로 주식에 이제 접목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다시 재점화됐을 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지수로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작년 작년도에 많이 확산이 됐죠. 많이 확산이 됐어요. 작년도에 여기서 이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그 피크를 그 하이 이제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로 등극한 게 아마 19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하다가 여기서는 일본 수출 규제 8월 6, 7, 8월 때 요럴 때 빠졌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잠잠해지다가 여기서 이제 11월 달부터 하고 12월 달 여기서 이제 중국 관련 이슈 그게 뭐 전염병이죠. 그래고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무역전쟁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갖고 이제 봤을 때 무역전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이때 무역전쟁이 이제 심화됐을 때 우리가 움직였던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구산업, 티플렉스, 이지, 해민, 유니온 모터즈 이게 전부 다 이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 뭐 이거 외에도 많죠. 그냥 예를 들자면 저런 쪽 예전에 그 심화됐을 때 저런 쪽이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움직이는 히토류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사라는 게 아니라 막 유니온 모터즈 뭐 이런 거 지금 상한가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사면 되겠어요? 살려고 했으면은 처음으로 무역전쟁에 관련해 갖고 이야기 나왔을 때 한 이쯤에서 이제 자기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런 쪽이 움직이면 그 다음 어떤 쪽이 움직일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 움직이고 나서는 이제 테마로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돼지열병 뭐 콩 관련주, 대두 관련주 뭐 이런 거 테마로는 돼지열병, 대두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 거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사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정보를 내가 활용할지는 지금의 정보를 갖고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게 있다면 내가 조금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오를지 내일 오를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좋은 종목을 당장 이제 사갖고 조금 시간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그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뭐예요? 순환매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순환매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순환매가 뭐 그 틀에 정해진 것처럼 뭐 반도체 갔다가 자동차 갔다가 제약 갔다 이런 식이 아니죠. 어떨 때는 뭐 돌긴 도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종목을 샀으면 당장 다음번 순환매 때 내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빨리 이제 내가 원했던 목표가 가면은 도달하면 수익 실현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과 원칙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본인 스스로 멘탈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뭐 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수상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부담되는 자리에 와서 여기 이제 검은색이 요게 장기 이평선인데, 보통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뭐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장기 이평선이 241년선입니다. 이 1년선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세를 논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1년선 위에 있으면은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이제 241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뭐 어저께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1.8 뭐 85%까지 저점, 어제 기준 저점까지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빠진다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종목들은 이런 거예요.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종목들은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예전에 있던 이제 그 고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분명히 봤을 거고,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찌글바글 하면 옆으로 흐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간간히 이렇게 뭐 시장에 뭐 이렇게 호재가 뜨면 급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이런 이제 상황별로 있어갖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갖고 이제 수급이 몰려서 치고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찍어봐 올라가다가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는 얘들이 이제 죽을 것 같았으면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됩니다. 밑으로 하락해서 조정받으면 돼요.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있듯이 조정이 충분히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슈팅을 쏴준다는 것은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면서 이제 쉬어주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쫙 빠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포트를 구성할 때 중장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고요, 단기 스윙을 하는 포트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중장기로 가는 종목들은 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막 등락이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을 샀다면 중장기로 이제 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중장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단기 포트랑 단기 스윙 이런 거 포트를 같이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어제부터 해서 지금 그 전부터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긴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제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 갖고 매일 영상을 남기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느꼈던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뭐 짚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복귀 영상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어차피 저는 이제 나중에도 이런 걸 저런 시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분명히 나중에도 이런 그 상황이 또 생길 거예요. 뭐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복귀를 한다고 자료를 이제 만약에 수기로 잘 정리해 놨다 하면 공책을 잘 해갖고 이제 놔두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방송에 갖고 올려놓고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찾아보면 되잖아. 예, 저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뭐 자기가 포지션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사실 이제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예, 주식은 태어나면 계속 올라가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종목 샀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흔들어도 결과론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예, 지금 요거 영상 끝나고 제가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금부터 해갖고 조금 보수적, 예, 고마워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뉴스 관련해 갖고 제가 이야기했죠.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그런 부분 갖고 단기 접근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보면 이제 수소차랑 뭐 전기차 이런 것들 지금 그 시장에서 분위기 괜찮죠. 하지만 그런 걸 뭐 해도 되지만 그 외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야. 예? 어차피 다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좋은 종목, 가격이 싼 종목,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종목 뭐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왜 지금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 느낌이 그럴 때 제 촉이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항권에 왔는데도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위로 계속 올라가려는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미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4월 초에 요때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했죠. 여기 저점을 여기 깨진 저점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항이다. 밑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해 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러면서 4월달 한 달씩 그렇게 옆으로 흐르고 5월달까지도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이제 여기 모더나 뭐 어쩌고 백신 어쩌고 하고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큰 이제 나라들에서 이제 경제 활동 뭐 한익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호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예? 나올 호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젠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빠진다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라는 게 또 이제 다시 막구물구물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현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좋은 종목은 지금과 같이 여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 때 이럴 때 얼마나 좋았어요. 예?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번에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우리 현재 이제 현금 개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분들한테는 완전 기회인 거죠. 근데 사실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수가 정말 없어갖고 이게 만약에 160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또 이제 한 이쯤 와서 살 거예요. 예? 아씨 계속 가는데? 계속 가는데?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남기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래놓고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수익 실현해갖고 하신 분들은 현명하게 잘 하신 거지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빠져갖고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이 밑에서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후회만 남기고 계속 엇박자만 나는 거죠. 아무튼 뭐 어차피 이제 모든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누군가도 이제 본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생은 나 자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조심하라 하는 거는 단기적인 접근에 있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온 것 같다. 지금 이제 중국
그 양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서 분명히 좋은 그 투자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인프라 관련 이제 뭐 그 투자 계획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쪽 관련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처에 대해서는 시장에 돈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 갖고 어디 한다 했어요? 경기 부양하는데 어떤 쪽에 투자한다 했어요? 그거 다 나왔잖아요. 관심도 없죠. 예.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중국 어떻게 해서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 핵심 뭐예요? 예?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오지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맞죠? 예? 뭐 기계 쪽, 뭐 자동화 쪽, 뭐 이런 쪽이잖아. 언택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음? 그런 쪽에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머지 다른 놈들 다 올라갈 때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 보세요. 오지 쪽이 얘가 그 작년도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그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어때요? 얘도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예.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쭉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얘도 회복은 다 해줬죠. 회복은 다 해줬는데 뭐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회복은 다 해준다. 어떤 것들은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들은 이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돼요.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 중에서 예, 좋은 호재거리만 나오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겠죠. 저는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입 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야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 주식이란 거는 내가 이까지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사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면 어떻게 돼? 안 내려면 안 내려온 대로 이제 내가 전략을 구상해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무조건 여기 내려온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있잖아요. 하루하루 캔들이 생기면서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되듯이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이제 뭐 슈퍼개미들이나 다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라는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공부에 참고하라는 거고, 이런 부분 저런 사람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작정 좋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는 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비중 조절이나 포지션 부분을 지금부터 해갖고라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그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내가 이래 될지 저래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내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지금부터 조심하자.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중장기 포트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중장기 포트는 관심도 없어요. 뭐 시장이 뭐 지랄병을 하든 말든 간에 나는 관심 없어. 하지만 중장기 포트만 놔두면 뭐예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미없잖아. 맨날 주식 하루에도 맨날 이제 뭐 상한가 간 종목 수시로 나오는데, 예?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 열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기적으로도 접근하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뉴스나 이런 걸 활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제 5월달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미중 무역 전쟁 갖고 뭐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미 대선까지는 시장이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이제 죽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죽기가 힘들거든요. 순간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단기 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래 위로 이제 노이즈는 나올 수 있는데 뭐 완전 밑으로 꼬라박는다?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한나라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림을 잘 살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걸 어디서 판단하느냐면은 보통 이제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미국 같은 건 뭐예요? 당연히 다우나 나스닥에 대한 주가 종합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막 빠지고 있고 깨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라 살림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럼 욕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암만 그 무역 전쟁 갖고 막그 티닥티닥 한다 하더라도 어 주가가 막 빠지는 부분에 있어 갖고 가만 놔두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미대선이 11월 달에 있으니까요. 최소한 이제 지금 5월 달 다 끝났어요. 6, 7, 8, 9, 10 5개월 남았어요. 근데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 뭐 그렇게 다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뭐 미대선 이제 뭐 미국도 이제 대선 그 하기 전에 이제 후보자 등록하겠죠. 아마 그때 전까지는 시장을 좋게 끌어가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후보 등록한 이후에 뭐 최소한 이제 빠지지 않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예, 여기 그래 차트거든요. 요 앞전에 이제 여기 이제 바닥 여기 빠지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빠지고 나서 이렇게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미 무역 전쟁 이렇게 뭐 이야기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가 이제 저점 깨고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비해서 이 바닥 여기 이제 박스 여기 이제 바닥권 이쪽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상 나는 이거 계속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하이드 채권이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차트가 이렇게 위로 막 치고 가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위축되는데, 그런 부분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요번에 이제 차트 여기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갱신되기 전에는 여기 딱 상바닥 찍는 모습을 만들고 있어갖고 아씨 이거 무역 전쟁 심각한 거 아니야? 더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딱 보니까 갱신이 됐더라고요. 여기 5월 21일 보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저점 이탈했죠.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시장에서 조금 이제 관심은 가지지만 그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만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는 이제 주가 지수를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까 전에 연준의 이야기 그 스탠스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연준이 이제 이거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예, 매주 이제 하루에 사는 그 폭을 줄여서 가지 어찌됐든 가지 아직 사모으고 있습니다. 연준 자산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자산, 혹시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예요, 호재. 그럼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처음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가 톡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뉴스에서 나올 겁니다. 연준 이 자산 매입이 줄었다, 혹은 이제 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 회수를 한다.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회수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 하면 순간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순간적인 충격을 잘 해소해 나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럴 때 한번 좋은 종목 잘 잡아보려고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식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등락률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추세,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주가지수 차트 보면은 어때요? 무섭도록 올라왔죠 사실. 그런데 이제 완만해졌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제 완만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옆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만약 꺾여,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하느냐 가격 조정을 하느냐는 그거는 나는 알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한 주를 또 겪어보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복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